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각이 이제 일요일 밤 9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이 21시 35분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늦네요. 이게 시간이 지금 21시 40분인데 리얼타임에서 참조하게 돼 있네요. 네, 오늘 이제 요거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이유는 이제 중장기 시황에 대해서 미국 중장기 시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최근 장은 어쨌든 뭐 데이로는 방향성 없이 변동성만 그냥 뭐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죠. 방향성은 약하고 변동성만 있는 그런 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데일리 시황도 중요하지만은 좀 중장기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좀 모처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은 어차피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면은 과거에 이제 역사에서 배우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뭐 주가 데이터를 포함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 시장은 그 주가가 묘하게 금리와 이제 동행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금리 저점이 주가 저점 근처가 되고 금리 고점이 여기 이제 금리 저점에서 주가 저점이 그 근처에서 나오고 금리 고점에서 그 근처에서 또 주가 고점이 나오고 다만 이제 과거에는 좀 이제 주가 고저가 금리 고저보다 좀 늦게 일찍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항상 늦게 나오더라고요. 금리 고점 이후에 이제 한참 있다가 주가 고점이 나오고 그래도 이제 금리 저점하고 금리 고점 주가 저점하고 차이는 좀 적은 반면에 금리 고점과 주가 고점과의 차이는 좀 상당히 좀 기간이 1년 이상 그렇게 이제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때도 보면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도 금리 저점과 주가 저점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형성이 됐고 그래서 뭐 금리 저점일 때 사도 전혀 이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 고점은 금리 고점 이후에 한참 있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략적인 그 타임 레그 기간을 한번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주가 저점에서는 즉시 매수 주식을 사도 되는데 금리 고점 이후에는 한 1년 반 정도 이후에 주가 고점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으로 이제 이행이 된다. 그런 이제 원칙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금리 고점은 이제 2023년 7월 달에 나왔고 1년 한 반 정도 된다면은 이제 금년 한 1월 정도 작년 12월이나 이제 금년 1월 정도가 주가 고점이 이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락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3번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주가에 이제 호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리가 뭐 인하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특히 이제 미국은 그 조달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이제 반영이 안 되고 한참 있다 이제 반영이 돼서 최소 뭐 1년 한 반 정도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은 뭐 그런 조짐은 전혀 없는데 조만간에 이제 경제 지표도 이제 꺾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 항상 그랬으니까. 과거의 역사가 이제 항상 그랬거든요. 금리 고점 이후에 전후에서 이제 그 주가 고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인하를 하고 그런 현상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이제 되고 주가 이제 저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요번에도 요게 통상 보면은 이제 금리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기간이 평균 한 2.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영업일수로 이제 570일이니까 그게 2년 반, 2.3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23년 7월 26일이니까 원래는 이제 금년 말 정도에 이제 금리나 금리 저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시중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금년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년 말에 금리 저점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적어도 빨라 봐야 내년 정도에 이제 금리 저점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금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뭐 2번 정도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지만은 경제 지표 여하에 따라서는 금리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여튼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제 상승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짐들이 나오거든요. 재료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고요. 가까운 예를 들면 이제 작년 12월 18일 날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딥시크 이제 쇼크에 이제 뭐 나스닥이 3% 이제 급락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뭐 9%대 이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금요일 날 보면은 여기에 이제 25년 2월 7일입니다. 기대 인플레가 이제 급등하는 바람에 이날 이제 나스닥이 이제 크게 내리고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스닥이 상승 추세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승 추세에서 원래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이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장중에 이제 흡수를 하면서 소화를 하면서 종가로는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종가에 오히려 급락을 했다는 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반영도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원래 이제 상승장이 되면 나스닥이 더 크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보면은 다우가 4% 올라갈 때 나스닥 겨우 1.1% 올랐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0.59% 올랐으니까 뭐 거의 오른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스닥하고 S&P 등락이 거의 비슷했고,
특히 이제 S&P하고 나스닥백은 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히려 S&P보다도 좀 부진했던,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부진했거든요. 19.3%, S&P도 23%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그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금년도를 보면은, 금년도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01%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테라픽10은 이제 7.17%가 상승을 하고 있고, 금년도 상당히 하여튼 안 좋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상승장은 이게 그 기술주, 반도체 기술주 뭐 이런 쪽에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게 상승장의 특징인데, 반대로 오히려 기술주가 이 우량주에 비해서도 좀 저조하다는 거. 이거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이제 고려를 해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아까 이거 말씀드린 주가 고점, 금리 고점, 아니 금리 고점, 주가 고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가 금리 하락 방향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저점은 빠르면 이제 금년 말이고, 아니면 늦으면은 이제 내년 뭐 중반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금리 저점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하면은 뭐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길게 가면은 금리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기간이 길면은 이게 3년이 넘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779일, 621일, 310일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형성이 됐는데, 3년이 넘어가면은 뭐 내년 7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내년 말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3년이 이제 경과한다고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락이 이제 머지 않았으며, 요거 이제 일단 이제 재작년 이제 금리 고점 이후에 이미 이제 1년하고도 7개월,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1년 6개월, 1년 1.5년이 지난 시점이죠, 지금이. 그래서 이제 하락이 이제 머지않았다. 점점 이미 어쩌면은 뭐 작년 이제 12월 달 요 고점, 다우는 12월 4일 날 형성이 됐고 나스닥은 12월 16일 날 형성이 됐는데, 요 고점이 이제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게 뭐 새로운 이제 고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그런 고점이 아니고, 하락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제 악재가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이게. 지난 이제 금요일장에서도 보면 1년 인플레,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발표가 되자마자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오후 4시경에 이제 다음 주, 뭐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제 상호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 하면서 또 한 번 또 급락을 했고, 이렇게 이제 악재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상승장이라면 요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도 종가는 이게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를 못하고 이렇게 끝내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어차피 이제 미래 예측이 어렵다고 하면은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면 된다는 거거든요. 과거 역사로 보면은
금리 인하기는 이제 주가 하락기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재료 반영 시장에 이제 재료가 이제 반응하는 재료 반응도로 봐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미 종합 추세는 뭐 지난 이제 12월 30일 날 하락 추세로 된 이후에 뭐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요지부동이거든요, 이게. 그런 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하락으로 이제 이행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장기 시황 관련해서 일단 하락이 머지않았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